돈 걱정 없는 내일 가계부부터 바꿔라.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 진행을 맡은 강지영입니다. 자,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는요, 재무설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급 가계부 구조대원이 출동해 위기에 빠진 우리집 가계부를 멋지게 바꿔드리는 시간인데요. 보험금은 물론이고 연금, 재테크까지 가계부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되지만 전화는 무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 기다리면서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위급 상황이 발생한 우리 집 가계부를 싹 뜯어 고치기 전에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특급 가계부 구조대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계부 구조대원 이수환입니다. 네, 정재영입니다. 네, 두 분은 워낙 인상이 좋으셔서 바라만 봐도 뭔가 미소가 지어지는 해피바이러스를 뿜고 계시는데 자, 오늘 이 두 분의 맹활약 기대하시면서 알면 돈이 되는 재테크 뉴스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2주 만에 숨은 돈 56억 원 찾아갔다. 숨은 보험금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12조 원 찾아가세요. 주인 못 찾은 숨은 보험금 수두룩. 숨은 보험금 찾기 등 소비자 돈 찾아주기. 소비자로부터 호평. 지금 올해 영업이익 2분기 삼성전자가 12조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많은 돈이 제 주인을 못 찾아간 거잖아요. 네, 상당히 이런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네. 수능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나 지급되지 않은 금으로서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먼보험금 등이 해당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가늠이 안 돼요. 너무 커서. 엄청 큰 금액입니다. 네. 총 금액은 12조 6,653억 원이고요. 와. 이 중에 중도보험금은 약 8조 8,900만 원, 만기보험금은 약 3조 1,700억 원, 그리고 휴먼보험금은 약 6,100억 원으로서 이는 2019년 11월 10조 7,340억 원에 비해 1조 9,313억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아니 근데 숨은 보험금이 왜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찾을 돈이 없어서 걱정인데. 그렇죠. 네. 근데 대다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이거 숨은 보험금 있는지 없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네, 보통은 이제 숨은 보험금은 이제 소비자가 이제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인지를 했는데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서 무조건 이제 높은 금리를 이제 받아갈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부러 찾지 않고 그냥 냅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만기가 이제 정해진 이제 보험 계약은 이제 보험금 청구권이 이제 소멸이 되면 3년만 이제 고금리를 이제 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시청자분들도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연금보험이나 이런 저축보험도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미 이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기가 이제 되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가장 올바릅니다. 간혹 나중에 이제 청구해야지 하고 이렇게 이제 놔두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죠. 맞아요. 나중이 되면 더 돈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깜빡하시다가 영영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연금보험은 일단은 묵혀둘수록 돈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들 안 찾으시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2001년 3월 이전 예정이율이 7.5% 연금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보험사는 휴먼보험금으로 전환되기까지 1%의 이자를 추가해 8.5%의 금리를 내줘야 합니다. 네. 최근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대이고 연금보험 이율이 2%대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고금리인 것이죠. 일부 보험사가 고금리 만기보험금을 찾아갈 것을 강요하다가 네.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아도 솔직히 안 찾아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보험사 입장에선 찾아가는 게 네,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싶습니다. 까먹고 안 찾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때 찾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렇다면 이 숨은 보험금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들도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인터넷 검색창에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이제 사이트에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제 숨은보험금 조회하기를 눌러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숨은보험금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뿐만 아니라 이 내 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는 내가 가입한 보험들,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아니면 자동차 보험이든 내가 가입한 보험들도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리스트 밑에 이제 휴면보험금이나 이제 청구된 이제 보험금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제 보험도 그리고 저희 부모님 보험도 숨어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꼭 찾아봐야겠다라는 꼭 생각이 찾아보세요. 듭니다. 네, 진짜 꼭 찾아볼게요. 사실 부모님이 오래전에 가입해둔 보험의 경우에는 증권을 따로 보험을 정리해둔 경우가 상당히 없는데요. 거의 없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만기 시점을 하나하나 챙기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생존자뿐만 아니라 사망자까지 보험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고인의 그런 보험금까지 찾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찾으셔야겠습니다. 좋은 꿀팁 감사하고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도 숨어있는 보험금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찾아보시면 분명 찾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가 사실 지금 20회 동안 보험에 잘 가입하는 방법만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보험금을 잘 탈 수 있는 방법, 숨어있는 보험금을 잘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험금 한 푼도 놓치지 않게 꼭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숨어있는 나의 보험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기왕이면 보험금 잘 타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지갑이 두둑해지는 나의 숨어있는 보험금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연락 가능하시니까요.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숨어있는 내 보험금 본격적으로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찾아가지 않은 숨어있는 보험금이 12조 원이나 된다라고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안에 나의 황금 같은 돈, 소중한 돈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하면 찾아볼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숨은 보험금 찾는 팁 네. 알려드리기 전에 네.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일단 51세 여성분이시고 2001년에 암보험 가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특약 중에 1에서 3종까지 보장해주는 수술 특약이 가입이 돼 있으셨고요. 네. 그리고 3달 전에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게요. 일단은 51세시니까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도 65세.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치아보험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건강보험이신데 근데 또 너무 쉬우면 퀴즈로 안 내실 것 같기도 해서 그러게요. 뭔지 모르겠네요. 그렇겠죠. 퀴즈를 네. 내면 되게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네. 현재 65세 이상의 이제 최대 2개까지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2개까지 보장해줘서 자기 부담금 30%면 이제 얼마든지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분은 51세니까 65세 대상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가입하신 보험에 치아보험도 가입된 것도 아닙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분은 임플란트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치아보험이 아닌데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실화인가요? 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요. 역시님 혹시 네. 속고만 사셨나요? 예. 아니 이거 너무 놀라워서요. 사실 나이가 네. 들면 제일 걱정되는 질환이 치아 질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하고 있으시고요. 그런데 보험사마다 다르기 하지만
보유하고 있으신 보험의 수술 특약 중 네. 1종에서 3종까지 보장해주는 수술 특약이 있으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뼈 이식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수술이 바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아, 뼈 이식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뼈를 이렇게 아니죠. 그쵸? 좋은 재료로. 그러니까 네. 사실 저도 최근에 뼈 이식 수술을 해서 지금 궁금한 거 너무 많습니다. 네. 아니 지금 임플란트를 할 때 뼈 이식 수술이 동반이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맞죠. 하지만 뼈 이식을 동반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이전에 이제 상담 중에 이제 뼈 이식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보험금을 못 받은 경우에 이제 시청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 3종 수술 특약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이유는 치조골 이식 수술을 이제 보험금 청구할 때는 이제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발치 일자인데요. 네. 내가 영구치를 이제 발치를 했을 때 네. 그 수술 확인서에 발치 일자도 같이 포함된 치조골 이식 수술, 그러니까 뼈 이식 수술을 했다는 이제 수술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가 이제 빠진 이후부터 네. 영구치가 자라나지가 않아가지고 애당초 이제 발치 일자가 확인될 수가 없죠. 그럼 저는요. 네. 뼈 이식만 했거든요. 네. 제가 잇몸이 안 좋아서 네. 그런 경우는 청구할 수 있어요? 일단은 영구치 발치 하셨죠?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같은 사례입니다. 아, 못 받아요? 예. 아, 알겠습니다. 역시나 건 바이 건, 사례 네. 바이 사례라고 각각의 사례마다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임플란트도 결국에는 이렇게 뼈 이식 수술을 다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임플란트는 보통 잇몸에다가 심는 건데 네. 뼈 이식 같은 경우는 이 잇몸이 성치 않거나 아니면은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고령 또는 틀니를 장기간 촬영했거나 네. 발치한 지 오래됐고 그다음 치주 질환이 오래 발생이 되셔서 잇몸의 뼈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치조골 이식 그리고 뼈 이식술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청구가 되지만 아까 정지영 전문가님처럼 뼈 이식술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청구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뭐 뼈 이식 수술이라든지 임플란트든지 진짜 고생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비용이니까 최대한 좀 보장을 받으시면 좋으실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건강보험으로는 임플란트 같은 이런 치과 치료는 보장이 안 되지 않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특수한 뼈 이식술 같은 이런 동반이 되는 경우는 예전 수술 특약 중에 1, 3종 특약에서 2종으로 보장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지만 많은 비용을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횟수에 상관없이 매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청구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1호종에서 1.7종 또는 1.8종 수술 특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 치아 질환이 제외되니 꼭 알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1호종, 1.7종 이건 뭐예요? 무슨 종? 저도 사실 보험 네. 상담 받아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통 예전에는 굉장히 범위를 넓게 잡았기 때문에 1종에서 3종까지밖에 없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 부분을 세분화했어요. 그래서 1종, 5종 또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1에서 7종 이렇게 세분화가 많이 됐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위험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회사마다 다르지만 종수술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일반 질병수술이나 이렇게 정액보상이 돼 있는 경우는 손해보험에서 시작이 됐으니 이 부분을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1, 3종, 1호종 이게 다 세세하게 나눠서 지급을 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전문가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사적인 질문 또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아, 제 지인이요. 네. 최근에 여름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불의의 사고로 이제 치아가 다 부러져가지고 어우. 예,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사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반 건강보험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궁금하실 거예요. 네. 아마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건데요. 음. 우선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안 돼요?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돼요? 네. 와! 제가 너무 들었다 놨다 한 것 같은데. 네. 네. 쑥 치고 들어오셔서요. 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이제 이 부러져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 네. 아까처럼 이제 뼈 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네. 그 수술 특약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 네. 여기서 또 하나 팁. 네. 골절 진단비에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부러졌으니까 그게 골절 진단비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치아 파절도 골절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부위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치아가 파절되었을 경우에는 네. 이제 골절 진단비 특약으로 얼마든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뼈가 어쨌든 부러진 거니까 골절 진단비로 결국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예. 엄청 많이 네. 모르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부분 보험에는 골절 진단비가 대부분 가입돼 있으신데요. 네. 골절 진단비는 쉽게 말씀드리면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갔을 때 지급이 되는 진단비입니다. 매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격 대비 효율이 굉장히 좋은 특약이고요. 하지만 치아 같은 경우는 이 특약이 잘 보시면 네. 치아 파절 제외라고 항목이 써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 진짜요? 이런 경우는 네. 당연히 받질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약관상 또는 특약에 내어 있는 증권에 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이게 써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청구하시기 전에 본인 보험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에는 내 보험을 내가 잘 알아야지만 이렇게 똑똑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골절 진단비가 내 보험 안에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치아 파절 제외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신 게 좋으시거든요. 그러면 치아 파절로 인한 임플란트 치료,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러져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된다면 내가 일반 건강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치료할 때는 딱 3가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뼈 이식 하셨는지.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수술비에 1/3종 수술 특약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골절 진단비가 있는지. 이 3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0명 중 7명이 가입하고 있는 대국민 보험, 실손보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실손보험은 임플란트나 브릿지 같은 그런 치과 진료는 보장이 되는지 아닌지 저는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금액이 상당히 적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 치과 치료는 보통 입원을 하는 경우는 없고 네. 대부분 통원을 하게 되는데 음. 통원을 하게 되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20만 원 한도, 그리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25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는데요. 네. 이게 다 지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러게요. 이게 보통 다 지급이 되는 건 아니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부분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과 질환은 대부분 비급여 질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험금 청구를 한다고 해서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상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여기서 염두에 두실 거는 네. 예전 보험 중에 네. 2009년 7월 이전 보험 실비 같은 경우는 네. 상해 의료비 특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다치시거나 상해로 인한 치아 문제가 발생되는 건 100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전부 보장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박. 상해 의료비 특약.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2009년 7월 이전 보험 중에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와, 이거 너무 탐나네요.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키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해드렸는데요. 혹시나 지금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이 3가지만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임플란트 하였을 경우 치주고 이식 수술, 즉 뼈 이식 수술을 하였는지. 두 번째, 내가 가입한 보험에 생명보험, 특히 이제 거기에 건강보험에 1~3종 수술특약을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치아 파절도 포함된 골절 진단비도 들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계속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치과 치료 또 임플란트에 대해서 숨은 보험금 찾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말씀드린 내용은 시청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집 가계부에 도움이 되는 보험금을 잘 받는 방법, 보험금을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방법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죠.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시고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받는 이의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들 저희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몰라서 못 챙겼던 나의 보험금들 어떻게 쏠쏠하게 찾을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치과 진료 그리고 임플란트에 대해서 숨은 보험금 찾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면 안 될 게 우리 몸은 요쪽만 늙는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시간을 정통으로 맞고 있다고요. 그렇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노화입니다. 맞아요. 그중에 여성분들이 가장 나이가 들수록 걱정하시는 부분이 요실금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 약 40% 정도가 요실금을 경험한다고 말한 만큼 굉장히 흔한 질병인데요. 네. 흔히 40~50대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모르시는 게 네. 어린 친구들이나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한테도 발생이 된다는 게 신기한 일이죠. 네, 사실 진짜 말을 못할 뿐이지 고민이 진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실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이번에도 한번 퀴즈 내주시죠. 제가 이번엔 진짜 맞춥니다. 네, 48세 여성이고요. 네. 이제 1998년도에 여성 만성 질환에 보험을 가입을 하셨습니다. 수술 특약도 추가가 되어 있고 한 달 전에 이제 요실금 수술을 받았는데 자, 네. 이분은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깐만요. 지금 적어봤는데 그러니까 수술 특약을 추가하고 수술을 받으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임플란트 때도 그랬고 받으실 수 있다. 정답입니다. 맞췄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실금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질환인데요. 생명의 위협을 주진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있고 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때 이 수술비를 보험을 확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드라마 봤어요. 되게 예전 드라마긴 한데 여자 주인공이 이 요실금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가짜 환자 노릇을 했던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얼핏 저도 이제 기억나는 드라마인데 이게 네. MC는 나이가 그 나이 때. 네. 농담이었고요. 네, 그 드라마 여주인공도 이제 요실금 수술이 아닌 이제 다른 이제 수술로 이제 보험금을 받다가 이제 보험금은 받기는커녕 네. 이제 수술비만 날리는 이제 이런 사례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드라마 소재로 삼을 만큼 여성 사이에 이제 인기가 솟았던 이제 요실금 보험은 네. 2000년도에 이제 초에 이제 판매가 중단되었다가 지난 2018년도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드라마로 제작이 될 만큼 화제가 됐었고 아마 그 당시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요실금을 통해서 보험금을 꽤 쏠쏠하게 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불티나듯 잘 그야말로 팔리다 보니까 판매가 중단된 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 다시 재개가 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소비자 그렇게 많이 팔렸기 때문에 네. 소비자의 역선택으로 인해서 손해율이 굉장히 악화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요실금 환자가 늘면서 보장을 원하는 고객이 다시 많이 발생이 되시는 거죠. 네. 경쟁사마다 여성 전용 보장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요실금 특약이 다시 재등장했는데요. 네. 그런데 부활하면서 보험사들이 보장 한도를 제한하는 등 과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네. 굉장히 전략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험급 지급 한도는 연간 1회로 제한하고 지급액 같은 경우는 연 50만 원으로 상한선을 뒀습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이나 제한은 아니니까 꼭 본인 보험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연간 한 번이랑 상한선 50만 원까지. 자, 보험사는 똑똑합니다. 워낙 그 당시에 이제 보험금 청구가 많다 보니까 이런 제한선을 정하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퀴즈로 내신 분은 1998년도에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상한선이 만들어지기 전인, 그러니까 50만 원이란 상한선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눈칫밥으로 여기까지 진짜 왔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수술 특약 또는 이제 예전 여성 관련 수술 특약 같은 경우 적게는 10만 원, 그리고 많게는 이제 500만 원까지 이제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실제 수술비는 현재 이제 40만 원이면 해결되니까 내가 이제 잘 가입한 보험 하나로도 쏠쏠하게 이제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역시 보험은 빨리 가입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남는 장사인 것 같아요. 네. 빨리 가입하고 네. 정확히 알고 가입하면 더 좋은 거죠. 네. 또 1호종 수술 특약 같은 경우는 1종으로 해당되시면서 10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시고요. 예전 1, 3종 수술 특약 같은 경우는 2종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최소 30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특약 중에 여성 관련 질환 특약이거나 특정 질병 수술 특약에서도 간혹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보험금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네. 이 수술을 하셨다면 꼭 본인 보험을 확인하시고 하실 예정이시라고 한다면 기존 보험을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여러 종류에 대한 이제 수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네. 제가 좀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크게 수술비는 이제 질병 수술비랑 이제 상해 수술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또 세 가지로 이제 종 수술비, 네. 그리고 엔대 수술비, 그리고 일반 이제 질병 수술비로 이렇게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드리죠. 뭐 1.3종 수술비나 1.5종 수술비나 뭐 1.7종 수술비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데요. 네. 이 수술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간단한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수술비로 이야기해드릴 수가 있고, 이제 엔대 수술비는 이제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이제 수술에 대해서 이제 정액으로 이제 보상해 주는 게 바로 엔대 수술비고, 마지막 이제 일반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관에 정해져 있는 수술 한도 안에서 정액으로 보상해 주는 게 바로 질병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이러한 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보험, 그리고 이제 이런 엔대 수술비나 이제 일반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해보험에서 많이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이런 종수술비도 이제 최근 이제 손해보험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대 수술비가 뭐예요? 엔대 수술비는 이제 특정 질병 수술비라고 해가지고 네. 보험사마다 조금 다른데요. 1종에서 5종 수술비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숫자가 클수록 이제 보험금 지급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 엔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험사에서는 뭐 83대 질병 수술비, 또는 어디 보험사에서는 123대 수술비, 이렇게 해서 특정 정해져 있는 이제 이 수술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조금 이제 범위가 좀 다르죠. 범위가 다른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범위가 넓은 거, 보장받으실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건 종수술비, 그렇죠. 엔대 수술비는 특정 범위에서 큰 돈을 챙길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정액형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가입했으면 작은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질병으로 인한 수술 같은 경우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조건 딱 정액 보상이 나오는 거고요. 네. 100만 원을 가입했으면 당연히 100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수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효율이 없을 수 있어요. 네. 작은 수술 같은 경우는 매회 50만 원씩 지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 10만 원만 썼는데도 50을 받게 되면은 사실 시청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특약이라고 감사합니다. 느낄 수 있지만 네.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 수술인데도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좀 속상할 수 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수술비와 엔대 수술비도 같이 준비하는 게 좋은데, 종수술비는 말 그대로 내가 경증일 경우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위증할 경우에는 최대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1,500만 원까지 되는 곳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위험률에 따라서 지급이 되니 골고루 특약을 잘 맞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자, 보시면서 사실은 뭐 용어가 다양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실금과 관련된 숨은 보험금 찾기. 키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내 보험에서 종수술비가 가입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인과 질환 수술 특약도 어떤 거는 이제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시기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네.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남들에게 말하기조차 어려운 요실금에 대해서 숨은 보험금 찾기 알아봤습니다. 자, 말씀드린 내용은 시청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집 가계부에서는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보험금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시고요. 문자로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는 무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임플란트, 요실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중장년층들의 어떻게 보면 말 못할 고민이라면 우리 중장년층 분들은 백내장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실금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 여성분들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백내장 같은 경우는 사실 남녀노소가 가릴 거 없이 다 걱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사실 질환 중 하나인데요. 60세 이상 사람 중 70%가 대부분 겪고, 그리고 70세 이상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경험하는 질환입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2019년 기준 국내 주요 33개 수술 중 수술 건수 1위에 오른 항목입니다. 2016년 51만 건, 그리고 2019년은 약 68만 건으로 연평균 증가율도 다른 수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수술 건수가 많으니까 보험 청구 건수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 보험금은 2016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이렇게 발표된 게 있는데요. 최근 이제 3개년도 거를 보면 2018년도에는 2,553억 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4,300억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6,480억 원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1,528억 원에 달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점 건수도 청구 건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백내장 치료 진짜 궁금하시고 실제로 본인 이야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백내장과 관련된 숨은 보험금 찾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이번에도 퀴즈 한번 이어가 볼까요? 맞추시더니 자신감이 붙으신 것 네, 같아요. 어깨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퀴즈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73세 남성분이셨고요. 2017년 실손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신 상태셨습니다. 2020년 오른쪽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받으셨을까요? 못 받으셨을까요? 근데 실손보험 가입하신 거잖아요. 실손보험은 병원이나 뭐 의원 아니면 뭐 약국 갔을 때 실제로 낸 돈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받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이번에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네, 왜요? 틀렸어요. 왜요? 네, 백내장은 이제 보통 레이저로 이제 간단한 시술로 거치지만 심해지면 이제 렌즈 삽입술도 이제 같이 동반하게 되는데요. 네. 렌즈 삽입술은 실손보험은 2015년도 12월 이전까지만 이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아. 이후에는 이제 렌즈 삽입술은 이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 1월 이후에 준비한 실손보험은 렌즈 삽입술이 안 된다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또 연도마다 가입된 실손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에 따른 보상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특히 2016년 1월 이후에 실손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어서 네. 백내장 수술의 다초점 렌즈가 음. 시력 개선 목적으로 면책이 되기 때문에 음. 검사비를 제외한 다초점 렌즈 값 등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시력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왜 그게 면책 사유예요? 지금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일단은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렌즈 삽입술은 보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백내장은 보장돼요? 그러니까 백내장 자체를 네. 보통 하는 경우는 나오는 경우가 있는 특약에 아. 대해서 나오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비에서는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게 꼭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2016년 1월이니까 2015년에만 가입을 했어도 보장 받으시는 건데. 그렇죠. 네. 사실 보험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가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걸 어떻게 알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늘 강조하는 게 보험은 하루빨리 가입하셔라. 그리고 백내장은 간단한 레이저 치술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들지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요. 대부분 이게 심해지는 경우에는 렌즈 삽입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비쌉니다. 네. 뭐 양쪽을 합하면 최소 몇백에서 1000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눈이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치료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처리가 될 수 있지만 안 돼 있으면 다 자기 돈으로 사실 하셔야 되는 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요. 어르신들 중에는 소득이 끊기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거는 진짜 보는 거니까 시력과 관련돼 있으니까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긴 하는데 결국 렌즈 삽입술과 같이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최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을지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인데요. 아까 임플란트 때도 그랬고 그리고 요실금 치료 때도 그랬고 수술비 특약이 있으면 네. 왠지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역시 하나를 아시면 열을 아시네요. 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네. 보험사마다 이제 가입 금액이 이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종수술비에서 일종의 이제 해당이 됩니다. 또 이제 참고하실 게 있는데요. 같은 날 같은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네. 이제 1회만 이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양쪽을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할 경우에는 네. 날짜 다르게 수술을 받으셔야 각각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날짜를 다르게 해야 주신다고요? 그렇죠. 한 번에 끝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꿀팁이니까요. 기억해 두시고 저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얘기 나오시니까 또 그만큼 이제 흔한 네. 것들이 떠올랐는데 우리가 건강검진, 특히나 직장인이신 분들은 건강검진을 회사에서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위내시경 하다가 대장 내시경 하다가 용종이 발견되면 저는 분명 수면으로 이렇게 자고 있는데 네. 바로 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청구할 수 있나요? 수술비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 네. 근데 보통 이제 의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 용종이 발견됐는데 한번 이거 조직 검사 한번 해봐야겠다 예.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용종이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떼내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거는 해당이 되고 어떤 거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어떤 걸까요? 조직 검사. 조직 검사 네. 정답입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조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의사가 한번 이제 검사하겠다는 용도로 이제 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로 취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이 조그만 거 용종이 이제 떼냈다고 하는 경우에는 얘는 이제 용종 제거술 또는 이제 폴립 제거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술비 특약에서 얼마든지 보험금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백내장 수술이든 아니면 아까처럼 뭐 임플란트에서 치조골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수술비를 내가 활용만 잘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못 받았던 숨은 보험금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분명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곳에서 나의 보험금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답답하신 분들, 내 얘기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수환 전문가님께서 이제 키포인트를 딱 한번 정리해 주시죠. 보통 백내장 같은 경우는 5, 60대가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수술 또는 시술을 진행하십니다. 네. 실손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특약에서도 당연히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하셔서 청구를 안 하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언제 가입했는지 그리고 무슨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본인 보험회사의 약관까지 사실은 알기가 어렵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본인 보험회사의 담당자가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까지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꼭 제대로 알고 제대로 청구를 하셔서 잘 보장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할수록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암 치료비 같이 비싼 것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자주 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대비를 좀 잘 해둬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네. 생각을 하신 게 맞아요. 일단 사실 대부분 암이나 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요즘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신데 네. 실제 시청자님들이 만족을 하는 부분이 어디냐. 사실 이런 사소한 특약 하나하나가 만족도를 높이고 내가 이 보험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니 제 생각에는 이런 생활질병, 이런 특약은 꼭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듭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소하게 드는 돈이지만 이게 쌓이면 진짜 큰 돈이 되고요. 결국에는 보험은 내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게, 못 찾는 보험금이 없게 저희를 찾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MC님 말처럼 이제 보험금 청구 방법을 잘 모르거나 이제 몰라서 놓치고 이제 못 받는 숨은 보험금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보험사는 이러한 이제 숨은 보험금을 절대 직접 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은 지급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병원이나 약국, 의원을 찾아가셨으면은 돈이 드실 거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과연 청구해서 찾아낼 보험금들이 있는지 약관을 꼭 확인하시고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백내장, 요실금, 임플란트 등 생활질병 속 곳곳에 숨어있는 보험금 찾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은 시청자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 숨어있는 내 보험금 나는 너무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 보험금이 어디 있나조차 모르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시고요.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숨어있는 보험금,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연을 주셨는데 안타깝게 채택되지 못한 분들의 사연을 간단하게 모아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어떤 내용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65세 여성분이십니다.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서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요. 이런 것도 나오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이수연 전문가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진짜 이게 예뻐지려는 게 아니라 불편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나 20, 30대 분들은 쌍꺼풀 수술하면 대부분 미용 목적이죠. 맞아요. 눈 커지려고.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40, 5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눈꺼풀이 이제 뭐 근육이 문제가 되셔서 사실 뭐 동공에
상처도 입히고 이러다 보니까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를 안검하수라고도 하는데요. 아. 이런 경우 수술을 진행했을 경우는 쌍꺼풀 수술이어도 지급이 보통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오. 사실 실비에서는 미용 목적이 다 제외지만 이거는 미용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실비에서도 청구가 가능하고 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 이런 질병 수술 그다음 종수술에 관해서도 네. 다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네. 대부분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를 많이 가세요. 맞아요. 원래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성형외과에서 되냐 안 되냐 논란이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 목적이면 사실 성형외과도 되니까요. 이 부분 알고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는 이렇게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했는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처음 알았거든요.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들 최고십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안검하수로 이제 눈에 불편함을 겪게 되시면 쌍꺼풀 수술을 하실 때 성형외과에서 예쁘게 받으셔도 요거는 보험금을 챙겨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사연도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50세 남성분이십니다. 요로결석이 있어서 제거를 했는데요. 이것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정지영 전문가님, 이거는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이런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물로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에서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체외 충격파 석쇠술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수술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1.3종 수술비나 아니면 1.5종 수술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2종 수술비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한 개를 제거하든 뭐 두 개를 제거하든 결국에는 같은 날에 이제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동일 이제 지급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1회만 지급된다는 거 이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체외 충격파 석쇠술이랑 또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있습니다. 네. 네,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이거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수술비 청구가 안 된다는 점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체외 충격파 석쇠 술, 네, 맞습니다. 수술, 네. 수술을 해야지만 결국에는 맞습니다.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보험금 청구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는데 보장 내용 및 결과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금빛 가계부 만들기 프로젝트 헬프미 우리집 가계부 함께하고 계시는 건데요. 보시면서 보험이나 재테크,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시고요. 문자 이용도 가능하신데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 꼭 적으신 다음에 사연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되지만 전화는 무료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2분만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돈 버는 가계부 꿀팁 시간입니다. 가계부 꿀팁 첫 번째. 동일 부위 수술할 경우 하루라도 차이를 두고 할 것. 긴급한 수술일 경우야 어쩔 수 없이 같은 날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동일 부위 같은 경우는 같은 날 수술이 2개, 3개 또는 3개, 4개 이루어지더라도 보통 1회만 지급이 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약관 규정에 따라 다르거나 분쟁 사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차이를 두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가계부 꿀팁 두 번째, 수술비 특약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자입니다. 예를 들어 위 또는 대장 내시경 후 용종 제거가 되었다면 보험금 청구를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거를 한 경우 보통 수술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3년 동안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놓친 보험금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가계부 꿀팁 세 번째, 숨은 보험금을 찾고 싶다면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활용하자. 내가 가입한 보험 조회까지도 가능하며 사이트를 접속하여 숨은 보험금 조회를 누르면 그동안 내가 몰랐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니 사이트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되는 가계부 꿀팁이었습니다.
네, 부자가 되는 지름길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사연은 저희가 접수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서 보험이나 재테크,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다면 저희에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로 받는 이에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